언니가 졌으니까 언니가 좋은 데를 데리고 왔어. 와! 족발 완전 끝내주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메뉴 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일반 족발하고 매운 족발하고 섞여 있는 반반 족발. 예. 반반. 좋으시죠? 네, 그럼요. 치킨도 반반. 그리고 이게 여기 또 유명한 게 족발을 꼬치로 네, 입가심용으로 드실 수 해가지고 있는 게 응. 그리고 꼬치도 있습니다. 맛있겠다. 꼬치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나 그때 와규모니로 또 이렇게 기전해 보긴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김나. 난 매운 거 먹어. 진짜 잡내 안 났어. 맛있어? 너무 맵지 않아? 언니한테? 흐물흐물해. 그래, 양념이 되면. 맵긴 하다. 나는 그냥 족발. 족발 얹고, 싸서. 꼬치다. 실례합니다. 맙소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 진짜 커 이게. 한번 먹어보자. 못 먹겠어. 진짜 이 콜라겐이 이게 근데 4살 같아요. 정말 이 콜라겐이 그냥 이 넣는 순간 녹고 너무 매워요. 언니한테 조금 매워. 내가 매운데 땡겨. 족발 갖고 들어오는 이게 진짜 맛있게 먹어. 십 년 전 장사의 신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며 매출이 높은 여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 승승장구하던 그의 매장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매장이 폐점을 하자 자신의 영업 방법을 맹신하던 사장님은 그 이상의 매장을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사의 신이라 불리던 이 사장님은 결국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던 사장님은 어느 한 가게에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의 행렬 옆으로 배달용으로 보이는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던 것이죠. 처음으론 사장님은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져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장님은 여러 서적을 탐구하고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강의를 듣던 중에 디커플링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불현듯 깨닫습니다. 디커플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가치사슬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고객가치사슬 CBC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매하고 소비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합니다. 음식 배달을 예를 들어보죠. 먼저 소비자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종류를 정하고 몇 가지를 리서치합니다. 그런 후 먹어본 적이 있는 매장을 찾거나 인터넷 리뷰를 참고해 간접 체험을 하며 테스트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매장에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은 순서대로 짝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커플링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리한 사업가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눈치채고 기존의 고객가치사슬을 디커플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 같은 배달 앱들은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을 주문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디커플링을 하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앱으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배달 앱들은 고객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겨 배달을 시키고 싶을 때 여러 매장들의 가격과 정보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배달 주문에 관한 정보 검색과 결제가 배달 앱상에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사장님에게 돌아가 봅시다. 이 사장님은 강의를 듣고 자신이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전 고객들과 오토바이가 줄을 서 있던 매장을 찾아갑니다. 이 가게의 비밀은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가게는 대박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경험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알기 위해 창업 문의를 합니다. 족발 야시장이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족발 야시장의 점주들은 직접 배달 중개 앱들을 관리할 수도 있었지만 본사의 관리 대행을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관리 대행을 본사에 일임하고 점주 본인들은 매장 관리와 거래처 관리, 지출 관리를 통해 생존과 건강한 이익을 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즘 창업을 하려면 혁신적인 아이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창업 신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신기술로 중무장되어 등장했고 시대에 맞는 시스템과 아이템, 디커플링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들을 모르면 어떤 이야기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족발 야시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객의 초점을 맞추고 점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응한 것이죠. 족발 야시장에서는 체인점 맞춤형 배달관리 시스템 DMS와 KT 전산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파격적인 배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빠른 사회적 변화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템과 시스템, 기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장사의 신이라 불리던 이 사장님은 족발 야시장을 만나 다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족발이라는 흔한 아이템으로 대박 매출을 올리는 족발 야시장. 장사의 신이라 불리던 평범해진 남자를 다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족발 야시장. 기본적인 매장 매출과 파격적인 배달 매출을 구축하는 족발 야시장만의 노하우. 처음 배달 고객 100명 확보하는 방법과 100명의 고객에서 1000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족발 야시장만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족발 야시장에 바로 전화주세요.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 야시장 송!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반 찍고 반반 전을 찍고 반 먹고 반반 막국수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 야시장.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 야시장 송!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반 찍고 반반 전을 찍고 반 먹고 반반 막국수 먹고